1400년 전 익산에서 원대한 꿈을 꾼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미륵산 기슭에서 말을 캐서 팔던 소년은 훗날 백제의 왕이 되었고 찬란한 백제, 강력한 국가를 세우겠다는 발언을 담아 이곳 익산에 새로운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탄생부터 사랑, 전성기, 그리고 죽음까지 백제 무왕의 꿈과 영광을 간직한 천년의 도시 익산으로 떠나봅니다. 어린 시절 무왕의 이름은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서동이라는 이름이 익숙합니다. 서동은 말을 뜻하는 서와 아이 동자가 합쳐진 이름으로 말을 캐는 아이라는 뜻인데요. 이름처럼 무왕은 익산 마룡지 인근에서 어머니와 함께 말을 캐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제 왕족이었던 그가 왜 수도 사비가 아닌 익산에서 살았던 걸까요? 삼국유사의 무왕 탄생 설화에 의하면 연못가에서 집을 짓고 살았던 무왕의 어머니가 이 연못에 용과 정을 나눠 그를 낳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무왕은 왕실 서열에서 밀려난 서자로 수도 사비가 아닌 익산에서 그의 삶이 시작되었다고 설화는 말하고 있습니다. 서동이 선화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서동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로 미모가 아름다웠다고 전해진 선화공주는 결국 이 노래로 인해 서동과 결혼하게 됩니다. 서동과 함께하게 된 선화공주는 앞날을 위해 모후로부터 받아온 금을 서동에게 보여주고 이를 본 서동은 말을 캐는 곳에 자신이 쌓아놓은 금을 선화공주에게 보여줍니다. 이후 서동은 이 금을 신라로 보내 진평왕에게 사위로 인정받고 백성들의 민심도 얻게 되어 백제 제30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이제 그는 백제 왕도의 새로운 역사를 익산에서 본격적으로 펼치게 됩니다. 오랜 흔적이 엿보이는 옛터. 1400년을 지켜온 미륵사지입니다. 무왕의 왕비였던 선화공주의 염원에 따라 창건되었다는 이곳에 새로운 사실이 나타납니다. 2009년 미륵사지 석탑을 해체 작업하면서 발견된 금제사리 봉영기. 여기에 사택적덕의 딸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사택이라는 성은 당시 백제의 대표적인 귀족 가문으로 신라의 공주였던 선화공주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선화공주 이야기는 허구인 걸까요? 선화공주의 실체에 대한 논쟁은 의외의 곳에서 약간의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왕과 선화공주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익산 쌍릉의 피장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문헌 기록에 따르면 백제 무왕은 641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왕후라고 해서 왕비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642년에 죽은 걸로 되어 있단 말이죠. 즉 639년에 사리봉영기를 만든 그 발원자는 사택왕후인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641년보다 먼저 소왕묘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무왕 무덤인 대형묘가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무덤은 사택왕후의 무덤은 아닐 것이다. 백제 무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이고, 여전히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설화와 유물이 서로 다른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미륵사의 창건 배경. 그 사실 여부는 아직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미륵 신앙을 통해 전쟁에서 신라와 고구려를 제압하고 백성들을 하나로 결집하여 백제의 새로운 부흥을 꿈꿨던 염원을 담아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살았던 궁이 있던 곳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 익산시 왕곡면. 백제무왕의 찬란한 전성기를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왕곡리 유적 발굴 초에는 유일하게 남아있는 5층 석탑의 영향으로 궁궐이라는 사실보다 사찰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탑과 더불어 백제시대 담장만 확인돼 사찰인지 궁궐인지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 사람들은 왜 사찰일지 궁궐일지도 모르는 이곳을 왕궁이라고 불렀을까요? 1993년 왕궁리 유적지에서 궁궐 담장이 발견되면서 궁궐이라는 주장이 더 유력해졌습니다. 이후 발굴은 계속 진행되어 왕이 정사를 돌보던 정전터를 비롯해 정원과 후원, 금은 장신구와 유리를 생산했던 공방터 및 화장실 유적 등이 잇따라 발굴되었습니다. 백제 문화의 절정을 보여주는 무왕의 왕궁과 국가의 평안을 바라는 사찰이 함께 공존하는 왕궁리 유적. 특별한 사연을 가진 왕궁리 유적은 지금까지도 발굴이 진행 중입니다. 익산시 쌍능길 720번 지방 국도변. 대왕묘와 소왕묘가 마주보고 있는 쌍능. 익산 시민들은 오래전부터 이곳에 무왕이 잠들어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익산에서 내려온 옛날 이야기일 뿐이고 백제왕이 익산에 묻혔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는데요. 그럼 이곳 쌍능의 주인은 누구인 걸까요? 그래서 대왕묘를 발굴했는데 의외의 자료가 그 안에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학자들이 발굴하고 나서 대왕묘에서 남긴, 대왕묘에서 출토된 유물을 조그만 나무 상자 안에다 남겨둔 채로 갔던 것이죠. 그것이 약 100년 만에 재발굴했을 때 고스란히 발견이 되었고, 거기에 남아있던 약 100여 점의 어떤 인골 파편을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성인 남성의 인골이다. 연대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대체로 7세기 중엽의 것이더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려사 자료의 문헌 기록에 나오는 바로 무왕, 백제 무왕의 무덤이 아닐까, 이런 걸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즉, 이 쌍능 중에서 대왕묘는 백제 무왕의 무덤이 확실해진 거예요. 더불어 이곳에서 발견된 유물 또한 왕릉급에서만 볼 수 있는 특제 유물들로 이곳의 주인이 무왕이라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하지만 선화공주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일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소왕묘는 아무런 글자가 새겨져 있지 않은 2개의 묘표석만 발견돼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무왕은 많은 도시들 중 왜 익산을 선택하게 된 걸까요? 무왕에게 있어 익산은 자신의 고향이자 어머니의 연고지입니다. 다른 왕족이나 귀족들의 기득권이 없는 곳이기에 무왕만의 정치적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왕권 강화를 도모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신라와의 잦은 전쟁에서 신라로 바로 출격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이자 왕궁과 미륵사 건립을 통해 국가의 권위를 당당히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요지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망경강, 북쪽으로는 금강을 통해 서해로 나가는 수로 교통과 높은 산 없이 동서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 평지의 유리함은 백제의 부흥을 이룩할 수 있는 큰 자산이었던 것입니다. 탄생과 사랑, 미륵사와 왕궁의 건립, 그리고 마지막 죽음까지 무왕을 빼고는 말할 수 없는 익산의 역사. 그래서 익산은 영원한 무왕의 도시입니다.